새벽 5시. 이성호는 또다시 알람 없이 눈을 떴다. 72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교단에 섰던 40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던 그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가슴 한편이 무겁게 눌려왔다. 마치 보이지 않는 돌덩이가 가슴팍에 올려진 것 같았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요즘 들어 자주 느끼는 감정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짙었다. 왜 이럴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언제부터인가 등이 굽었고 머리카락은 성성해져 있었다. 한때 당당하게 교단에 섰던 그 모습은 어디 갔을까? 지금은 그저 늙은 남자일 뿐이었다. 세수를 하며 떠오른 생각은 어제 민정이 보인 미묘한 표정이었다. 딸은 요즘 들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말이다. 아버지, 아침이에요. 민정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성호는 털털하게 걸어 나갔다. 식탁에는 늘 먹던 미역국과 밑반찬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 토요일에 함께 나가실 수 있으세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뭔가 계획이 있다는 듯한 빛이 스쳤다. 어디를 간다는 거냐? 그냥 꼭 함께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준비는 제가 다 할게요.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는 딸의 모습이 성호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왜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 걸까? 예전 같으면 무엇이든 솔직하게 말하던 딸이었는데 밥을 먹는 내내 성호의 가슴은 무거웠다. 이 집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기분이었다. 혹시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괜히 걱정하는 건가? 하지만 그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화요일 밤 11시, 성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다. 목이 말라 물이라도 마시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을 때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걸었다. 부엌 입구에서 몸을 숨기고 안을 들여다보니 민정이 탁자에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 민정의 중얼거림이 조용한 밤 공기를 갈랐다. 성우는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딸의 손에는 계산기가 들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성우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노란색 전단지였다. 실버 힐스 요양원이라는 큰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 옆에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안내라는 팜플렛도 놓여 있었다. 순간 성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설마 민정이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요양원 전단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성우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은 더욱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다. 그래, 결국 이런 날이 오는구나. 교단에서 40년을 보내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던 자신. 한때는 학부모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였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늙은 아버지일 뿐이었다. 민정이 간호사로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 텐데 그 위에 자신까지 돌봐야 한다니. 아들 민수도 직장일로 바쁘고 며느리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을 것이다. 내가 이 집에 짐이 되고 있구나.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성호는 간신히 잠이 들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요양원의 차가운 복도를 혼자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이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아침을 차려주었다. 하지만 성호의 눈에는 그 웃음마저 억지스러워 보였다. 아버지,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다. 짧게 대답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과 배신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42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서 2 자녀를 키워낸 것도 자신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요양원이라니. 의심의 씨앗은 이미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목요일 오후 성우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다. 옛 동료이자 40년 지기 친구인 한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도윤이 형? 아, 성우야. 오랜만이구나. 어떻게 지내? 수화기 너머 도윤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다. 어딘가 지쳐 보였다. 형,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도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성우야, 나도 가족들이 요양원 보내자고 해서 지난주부터 적응 중이야. 성우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질 뻔했다. 뭐라고요? 형이 요양원에? 어쩔 수 없지. 딸내미가 시집 가면서 나 혼자 있기 힘들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반대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도윤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형은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왜? 건강하다고? 성우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70이 넘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가족들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하는 게 맞는 거겠지. 성우는 말문이 막혔다. 교단에서 함께 땀 흘리던 동료, 제자들 앞에서 당당했던 그 한도윤이 이렇게 무력하게 들리다니. 형, 그래도 성우야, 너도 마음의 준비를 해도 우리 세대는 결국 다 이런 길을 가게 돼 있어. 자식들이 우리를 평생 책임질 수는 없잖아. 전화를 끊고 난 후 성우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도윤이 말이 예언처럼 들렸다. 결국 자신도 같은 길을 가리라는. 저녁 식사 시간. 아들 민수가 아이들과 함께 왔다. 하지만 성우의 눈에는 그들마저 형식적으로 보였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자 지훈이가 인사했지만 곧바로 휴대폰에 시선을 돌렸다. 손녀 지은이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처럼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지 않았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민수의 질문도 의무적으로 들렸다. 그냥, 그렇지 뭐, 건강하게만 지내세요. 저희가 신경 쓸게요. 신경 쓴다는 말, 성우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뜻으로 들렸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성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한도윤처럼 자신도 결국 그런 운명인가. 40년간 교단에 섰던 자신, 수많은 제자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던 자신.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외로움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깊고 차가운 외로움이. 토요일 아침, 민정은 평소보다 한층 밝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맞았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오늘은 바람도 좋고 하늘도 맑아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어주었지만 성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민정의 상냥한 말투와는 달리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차가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오히려 불안해진 것처럼 보였다. 실버케어 센터, 요양병원, 시니어 라이프 타운 같은 간판들이 연이어 나타날 때마다 성우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다. 설마 민정이 나를 저기로 데려가려는 건 아니겠지? 그의 속에서 작은 의심이 피어났고 곧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으로 번져갔다. 민정은 아버지가 유난히 말이 없다는 걸 느꼈다. 괜히 긴장을 푸는 듯 가벼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아버지,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병원에서 말씀하시길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말은 성우의 가슴을 더욱 철렁 내려앉게 만들 뿐이었다. 마치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변명 같았다. 순간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 나왔다. 민정아, 나는 절대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
매발로 걸어서 그곳에 들어갈 일은 절대로 없다. 차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운전대를 잡은 민정의 손이 덜덜 떨렸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오늘은 그냥. 하지만 성호의 귀에는 딸의 말이 닿지 않았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고독과 불안, 그리고 가족들에게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삼켜버린 것이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병원 간판들이 그의 눈에는 배신의 증거처럼 겹쳐 보였다. 민정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그저. 그러나 성우는 딸의 말 사이사이에서조차 또 다른 의도를 찾아내려 했다. 그는 마치 스스로의 두려움에 갇힌 사람처럼 누구의 설명도 믿지 못한 채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차 안은 말 한마디 없이 고요해졌다. 도로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차갑고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차는 조용히 멈춰 섰다. 성우는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가 본 건 요양원 건물이 아니라 낯익은 마을 도서관이었다. 의아한 마음으로 차에서 내린 그는 딸의 안내를 받으며 강당 안으로 들어섰다.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과는 전혀 달랐다. 강당벽에는 젊은 시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의 모습이 사진으로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제자들이 직접 써온 감사 편지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성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무대 앞에서는 손주들이 밝게 웃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할아버지, 축하해요. 은퇴 10주년. 순수한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우자 성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민정이 눈가를 훔치며 아버지 곁에 다가왔다.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자리였어요. 저희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제야 성우는 모든 오해가 풀렸음을 깨달았다. 자신을 요양원에 보낸다는 불안은 그저 착각이었고 가족은 여전히 자신 곁에 있었다. 눈물이 뜨겁게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그는 흐느끼며 속으로 되뇌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박수 소리와 환한 얼굴들 속에서 성우는 비로소 안도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날 이후 성우는 달라졌다. 그는 다시 가족을 믿기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믿기로 다짐했다. 이제 그는 두려움보다 사랑을, 고독보다 따뜻한 손길을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은퇴한 교사였던 성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때로는 오해와 두려움이 마음을 가득 채우지만 결국 우리를 지탱하는 건 사랑과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우가 가족과 제자들의 마음을 통해 다시 삶의 의미를 깨달았듯 우리 또한 주변의 따뜻한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다. 이 깨달음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 그리고 원동력이 됩니다.